안녕하세요. 교다국변 박상현 변호사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 사건이 터지고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세상은 바람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성폭행, 살인 등 다양한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악하고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었는데 화제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신림동 택시기사 폭행 사건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버린 택시기사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것은 물론이고 다시 정신을 차렸다 싶으면 다시 폭행을 하는 등 그 잔혹스러운 모습에 사람들은 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청원에도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20대 초반인 00년생 가해자는 음주를 한 다음에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그 뒤에 실수로 차 내에 구토를 하게 되었고 이를 보고 택시기사가 가해자를 나무랬다고 합니다. 이를 듣고 기분이 나빠져서 이 같은 폭행 사건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크게 다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잘못 아닌 잘못을 해서 이를 지적한 것인데 적반하장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죠. 심지어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나이는 60대인 것으로 밝혀져서 본인의 부모여도 그렇게 했을 거냐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깨지는 등의 부상을 입어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의식불명 상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이 촬영한 영상으로 증거는 확실하게 잡혀 있는데 과연 이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피해자의 직업이 택시기사인 점 때문에 특가법 운전자 폭행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인지 갑론을박이 펼쳐졌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 사건은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에만 해당된다고 보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 폭행과 관련된 이 특가법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을 때 적용이 되죠. 만일 버스나 택시의 경우라면 신호 대기 중 혹은 승하차를 위한 일시정지도 이 운행 중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확인해 보면 차량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차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가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수사기관은 지금 보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행 중 일시정차 중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었느냐 밖에 있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운행자에게 내심의 운행 의사가 있었는지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속의 피해자의 차량을 보이는 택시에 시동이 걸려 있었죠. 둘째, 피해자의 차량이 차선의 갓길이 아니라 차선의 한복판에 정차 중인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1차선에서는 많은 차량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언제든지 이 문제된 차량을 이동시켜야 되는 그 상황인 거죠.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폭행 직전에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운행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즉 차량이 운행 중임을 인정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의율한 그 제명 자체는 다소 아쉬운 판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특가법의 범주에 드는 것이었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지만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만 해당된다라는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약한 형벌을 받게 되겠죠. 물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운전자 폭행 특가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 차이가 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용되는 법령이 많아질수록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죠. 위 사건의 가해자는 과거에 올렸던 사진 등 신상이 막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벌을 내려달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만큼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겠다. 영상 속에 보면 그 가해자의 잔혹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재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한 처벌을 내리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지를 정도로 충격적인 범죄였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당시 가해자가 음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대목인데,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두 가지 범죄가 함께 적용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법상 인정되는 최대 유기징역형이 15년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